포병은 현대전의 신이고 K9은 신중의 신이다. 포병을 현대전의 신으로 묘사했던 스탈린, 포병 체계가 갖추고 있는 어마무시한 화력은 당시 전쟁 중 전체 사상자의 약 60%를 발생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전선이 고착되면 포병 화력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스탈린의 이러한 호언장담은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증명되고 있습니다.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진보하고 첨단 무기들이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의 판세를 결정짓는 것은 스텔스 전투기, 초음속 탄도미사일, 이지스 구축함이 아닌 155mm 포탄에 달려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외교협회는 지난달 24일 전쟁 무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쟁 보고서를 발표하며 포병은 지난 수세기 동안 전투의 제왕으로 알려졌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지난 2년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나라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80%가 포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각각 주력으로 쓰고 있는 구경 155mm 포탄이 전쟁의 행방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이에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의 155mm 포탄과 각국이 보유 중인 자주포를 지원하면서 물량 확보에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전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K9 자주포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세계 155mm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K9은 이미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동북 유럽 국가들에게 수십 대에서 수백 대가량 수출되면서 완전한 K9 벨트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지난 2022년 8월 672문의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벌써 인도받은 K9 물량만 해도 108대에 달하는데요.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내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폴란드 네티즌들도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은 솔직히 말해서 그 속도는 다른 누구도 절대 따라하지 못하는 속도다. 이건 한국 무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다.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유례없는 특급 배송의 중장비를 받았다. 냉전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다.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했습니다. 벌써 108대의 K9을 인도받은 폴란드는 현재 약 78문의 크랩 자주포와 함께 186문의 최신식 자주포를 운용 중으로 유럽 1위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독일로 펜저위치 2000과 최근 주문한 RCH-155를 포함 약 121문을 보유하고 있고 3위는 프랑스로 세자르 자주포 약 77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폴란드는 564대의 K9 자주포와 42대의 크랩 자주포를 더 인도받게 되면서 사실상 전 유럽을 다 합쳐도 폴란드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최강 화력국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군자의 복수는 85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 무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독일만큼이나 또 불안에 떨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폴란드가 나토 훈련 및 성능 평가에서 엄청난 극찬을 쏟아내며 K9의 위력을 마음껏 선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인도가 도입한 K9도 폴란드의 것과 동일한 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최근 중국 군사 매체에서는 연일 자국산 155mm 자주포 PLZ-05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노린코가 2005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155mm 자주포인 PLZ-05는 기존 PLZ-45의 45 구경장을 52 구경장으로 교체하고 각종 개량을 적용하여 만든 최신형 자주포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인도가 도입한 K9 자주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면서 PLZ-05의 성능을 뻥튀기 하는 전략으로 선전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 신화웨이보의 군사 전문 페이지 신화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K9은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고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K9은 중국산 PLZ-0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도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K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고 연평도 포격 당시 K9을 파괴했던 것은 오히려 북한의 구식 견인 곡사포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억측을 내놓기도 하였죠. 역시나 중국다운 멍청한 결말인데 아니 K9을 도입한 10개국이 너희처럼 모두 멍청하진 않겠죠. 중국 매체의 주장 중 가장 황당한 것은 PLZ-05의 성능이 K9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PLZ-05가 15초 동안 1문 TOT, 즉 1문의 화포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는 실제 영상을 보면 100% 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PLZ 공호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는데요. 거의 댄싱 머신 수준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웃겨서 몸부림을 치는지. 주포가 발사할 때 포신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쳐 탄착군이 벌어지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격 반동을 상쇄하는 주택복자기와 차체의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멀리서 곡사로 쏘는 자주포의 경우 이러한 포신의 흔들림은 최대 수킬로미터의 오차까지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적이 아니라 아군 맞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는 것. 특히나 최근 중국 공영 매체 CCTV사나 군미천하에서는 PLZ 공호의 방호장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며 자랑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0월 10일 공개된 영상의 제목은 정식 대비 인민해방군의 자주포에는 방호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였는데요. 제목만 보면 무슨 첨단 능동 방호체계라도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차대와 포탑에 철장을 둘러싸아 놓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갑 스크린은 우로전을 통해서 그 가격 대비 효과가 증명되곤 했지만 중요한 것은 최신의 중국 자주포에 APS가 아닌 철제 장갑을 둘러싸아 놓고 홍보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능동방호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량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반동은 여전히 잡지 못해서 보기륜 뒤에 받침까지 달아놓은 장면은 백미 중에 백미였죠. 받침이 없었으면 아마 뒤로 밀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어진 선전 영상에서는 중국 자주포의 직사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PLZ 공호 자주포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랜야드 파이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랜야드 파이어 시스템은 오래된 발사 방식으로 포병 장비에서 끈을 당겨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PLZ 공호가 2000년대 중반에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신형 자주포임에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중국 자주포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능 미달을 나타내는데요. 전자식 발사 시스템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나 랜야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발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며 절차 또한 복잡해져 현대 전자전 및 정보전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끈을 당기는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나 조작 오류는 발사의 실패를 초래하고 직접 전투 상황에서 부사수가 적의 사격, 포격, 폭발물 등의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죠. 오히려 한 명의 승무원이라도 줄여야 하는 현대전에서 줄을 당겨줄 부사수 인원을 늘려야 하는 중국입니다. 영상 보시죠. 我们的实弹射击已经开始了啊。那么，因为是我们装备到训练场之后第一次射击，所以呢，整个炮班呢在第一发射击的时候是需要下车，然后通过拉发的方式对火炮进行击发。同志们蹲下了，我们稍微蹲下一点，因为今天打的时候呢用的是全号装药，所以呢是所有的装药当中呢威力最大的一种。 开炮之后呢，整个阵地都被这个地上的浮土给笼罩了。我们现在也暂时看不到这个靶区的情况。那么后面的观察所呢，会对这个手靶情况进行一个评估，然后呢看一下这个瞄准点的这个偏差，然后呢为下一发的这个射击呢调整的做一个依据。 我们采取打击目标临机指定、发射阵地临机选择的导调模式。炮班接收目标后，自主解散组员，实施自主打击，从反应速度、打击精度两个方面检验炮班基础训练水平。又一发，应该也是从它这个烟雾的位置来说，应该也是上靶的，非常准。 当然，现在这准不准还只是我的肉眼判断，真正的成绩还得让数据说话。第一发射击完毕，炮长们在指挥车前集合，研读每一发的偏差，查找问题。确实，其中有几发出现了一些偏离，这就让对应的车组感到了一些压力。
其实打第一发的时候，自己心里也没有底，因为第一次打。 중국 제주포의 직사와 달리 한국의 K9 직사는 편안함 그 자체였는데요. 직사 특성상 반동이 더 셀 수밖에 없음에도 K9은 최고 수준의 주택 복잡유와 차대 안전성으로 반동을 최소로 잡아내었습니다. 심지어 훈련을 주관한 김대양 상사는 훈련 중 최대 장약을 선택하여 사격했는데 이는 적에게 최단 거리로 최대한 빠르게 전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직사 탄도를 형성해야 하고 탄이 직선으로 나가려면 추진력을 최대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장약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최대 장약에도 불구하고 반동이 상당히 적었는데 K9의 우수한 기술력이 돋보인 장면이었죠. 한편 지난 6일 이집트는 대규모 연례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도입한 K9 제주포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막형의 모래색으로 도색된 K9의 모습은 엄청난 위압감이 들었는데요. تكنح للسلام وماضي مصر وحاضرها يؤكدان على أنها لم تكن يوما 특히 이집트군은 K9을 해안포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 도입 전 성능 평가에서도 해상의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면서 그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신뢰를 보내면서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K9 엔진도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K9에 탑재하겠다고 하였죠. 일부에선 독일 엔진을 베꼈다고 비난하는 멍청한 사람들도 있는데 독일 엔지니어들이 직접 와서 검수 후 특허를 피해간 것을 확인했으며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어도 국산화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불철주야 피땀 흘리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의 차이죠. 한국은 자주포에도 APS를 단위만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첨단 방호장치라고 철제망을 둘러싸고 있질 않나. 한국은 무인화에 기동발사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동발사도 못해 부사수가 줄을 당기질 않나. 퇴보하는 중국, 진보하는 한국. 오늘의 한 줄평, 차이나니가 차이나.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